네, 오늘의 팁. 우리가 중국 IT 하면 딱 떠오르게 되는 기업이 있죠. 뭐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 화웨이 이 정도인데 이 회사들보다 좀 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환 매니저 그리고 최영욱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죠.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근데 이제 그 외에 처음 듣는 회사들이 이름들이 있어요. 일단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탑 12 중에서 중국 업체가 8개, 3위부터 11위까지 7위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예. 모두 중국 업체가 포진하고 있고 마이크로맥스도 실제적으로는 인도라고 되어 있지만 네.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3억 2천만 대를 전체를 했었습니다. 예. 화웨이, 오포, 그다음에 샤오미, 그 비보에 다 합쳐도 예. 2억 6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요 올해 예상 판매 물량만 보면 3억 5천만 대로요.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그 기준으로 보면 예. 1사분기에 애플이 1등, 샤오미가 2등, 화웨이가 3등이었는데 지금은 화웨이가 1등으로 아너란 브랜드가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우뚝 선 상황이고 샤오미는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세고요. 예. 애플은 2등으로 내려갔고 네. 그다음에 4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 그다음 5위가 오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은 지금 5위권 바뀌고요. 어이고. 신제품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네, 사실 삼성이 그 점유율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나 오포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이 순위가 밀린 듯한 인상을 이렇게 줄 수밖에 그래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나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오포나 비보 같은 그 업체가 있고요. 그 메이주라는 업체 그리고 러티비라는 업체가 그 새롭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 오포 얘기를 하자면 이 두 회사는 원래 부부가오라는 회사에서 갈라진 업체입니다. 부부가오? 예, 부부가오라는 그 원래 MP3를 만들던 그 업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자체적인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낸 브랜드가 이제 비보라는 브랜드고요. 같은 설립자였던 토니 첸이라는 그 분이 나가서 만든 브랜드가 오포라는 브랜드입니다. 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 처음 시작은 이제 해외 공략용에 온라인 공략용으로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약간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회장은 똑같은 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중국 내에서 사실 같은 회사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마디로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 각각의 특색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정확히 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보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디자인에 음악을 좀 중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집중적으로 집어넣었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여성 취향의 그 어떤 그 기능들, 디자인 자체도 부드러운 곡선이나 여성 취향의 그런 어떤 색상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티비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러티비. 러티비. 근데 지금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러에코로 이름을 바꿨고. 러에코? 예, 이 업체는 실제로는 원래 기기를 만들거나 예.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콘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중국의 넷플릭스 혹은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약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2,000위안 정도 되는 핸드폰을 2년 약정을 하게 되면 공짜로 나눠주게 됩니다. 공짜로? 네, 결국에 뭐냐면 그 러에코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경험을 2년 동안 그걸 붙잡아 놓으면 다른 기기로 못 간다라고 이제 회장이 생각을 해서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 거고요. 그 CEO인 자웨팅이 약간 괴짜인데요.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 예. 전기차. 네네네. 이 회사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테슬라 맞붙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주라는 회사는 뭡니까? 메이주 같은 경우는 2000위안 대 중고가 모델만을 이제 그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예.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고 나서 메이란이라는 모델을 새로 이제 런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한 500만 대, 연 5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던 업체가 지금 2천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업체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샤오미랑 그 메이주의 관계가 사실은 과거부터 사실 좀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스마트폰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메이지의 황장이라는 사장이 샤오미의 레이준 사장을 투자자로서 만난 적이 맞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황장 입장에서는 기업의 그 전략 그리고 어떤 사업 모토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생태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레이준 사장한테 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투자 관계까지는 못 갔고요. 레이준 사장이 그 다음 해에 네. 샤오미를 설립을 하게 되고
MIUI라는 커스텀 롬을 만들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더를 갖고 예, 왔군요. 집어넣습니다. 황장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열받죠. 나고 예, 예. 소송을 걸게 됐어요. 마치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인데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글로벌한 전략을 뭔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별화되는 뭐 포인트가 뭡니까? 기존에 샤오미가 온라인 시장에 들어갔었을 때 오포 비보 같은 경우는 후난성이라는 거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을 오히려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선 이하의 이제 그런 도시를 위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쪽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 전략으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1차 공략을 하고 있고요. 예. 유럽 쪽도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이미 오포 비보 매장은 네. 어떤 몰 같은 데를 가면 예.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요? 가면 그런 데 비해서 오히려 다른 해외 브랜드에서는 그런 어떤 고객들한테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네. 고객 친화적인 프로모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의 후예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네. 그 태양의 후예 때 나왔던 폰들이 다 갤럭시 S 시리즈였는데 예, 그렇죠. 근데 재미를 본 것은 비보였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뜨고 나서 바로 비보가 홍준기 씨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비보의 그 프리미엄 폰들을 강조를 해서 예. 고객들은 태양의 후예 나온 폰들이 비보폰이라고 야, 이거 안타깝네요.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을 텐데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예.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비보 같은 경우는 한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잘 했거든요. 네. 또 한 2, 3년 전 정도 됐는데 슈퍼주니어나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을 고용을 해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중간 광고 네. 때 한국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해서 그 마케팅을 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보다 한국 마케팅을 네. 잘한. 그렇네요. 자, 이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중국 IT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중국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그 산짜이라 불리던 ODM, 소위 말하는 화이트박스. 모방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예. 식으로 생산을 하다가 심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완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시작한 뭐 ODM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예. 생산량을 보면 한 4에서 5억 대. 연간 그 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박스 업체들을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해외 로컬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다 결국에는 중국 화이트박스 업체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 유명한 지역에서 그 판매를 1, 2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모두 ODM 업체들이 뒤에서 개발 생산을 해주면 예. 로고나 그 사진들만 붙여가지고 이제 현재에다가 팔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거기서 생산되는 그 물건들은 다 기능은 거기서 거기란 얘기 아닙니까?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칩셋 업체가 사실은 휴대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설계도를 다 제공을 합니다. 예. 아예 개발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설계도를 갖고 그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ODM 업체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튜닝을 이제 해주고 예. 주문자가 요청을 하는 어떤 기능이나 그 아니면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얼 기준으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결국 브랜드일 건데요. 예. 지금 중국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저희 오포, 비보를 그대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간다고 했을 때 뭐 그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로컬에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서 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말이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또는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 보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내수만 일단 봤었을 때는 네. LG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 동안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안에서만 보면 아직까지는 삼선 이하 쪽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나 아니면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도 그런 쪽을 공략을 좀 강화를 한다라 그러면 그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이 인도인데요. 인도. 중국의 이미 98%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다 지금 인도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잘 펼치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저희가 국내 업체들도 뭔가 새롭게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과 관련돼서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꼭 좋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나, 정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